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4일 아침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전일 상승에 이어서 또다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8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17%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가오는 FMC를 바라보면서 금리나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FMC 회의는 항상 이전에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금리 인하할 때도 고용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심각해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11월 민간 고용이 3만 2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약 4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했고요. 전달에는 4만 7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1만 5천 명이 줄어든 거죠. 사실 관세가 진행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요. 그럼 결국 제품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제품 가격이 높아지면은 아무래도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요. 매출이 줄게 되면 이익이 줄어들죠. 그럼 운영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는 생산비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생산비 주는 게 고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감원이 좀 있어요. 감원이 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서서히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ADP 민간 고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금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나 가능성 87%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잖아요. 어떤 뭐 금융 위기라든가, 그렇죠? 그런 어떤 금융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관세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래서 고용이 늘겠냐는 거죠. 기업이 자금 조달은 되겠지만 생산비를 줄이지, 자금을 이렇게 많이 융통할 수 있는 기업의 모습이 있겠지만 저금리에, 하지만 고용을 늘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생산이 늘어야지 고용이 느는 거죠. 매출이 늘어야지 고용이 늘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정말 금리나 맞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사실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롬 파월이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의 연임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론자를 아마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에 미국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서 유동성 공급이 시장을 끌어줄 수 있겠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특히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로 종료를 했어요.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지난번 양적 완화할 때 시장의 채권을 연준이 사줬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준 거였는데 이번에는 연준이 가진 채권을 시장에 다시 풀고 돈을 회수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유동성 공급을 더 이상, 그러니까 유동성 흡수를 더 이상 안 하고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AI주가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I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는데 부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특히 영란은행이 이제 영국 중앙은행이잖아요. 이곳에서 AI 고평가 언급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일단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수익은 나고 있다. 수익이 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일단 영란은행은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구매 그리고 데이터 설비 투자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존이 17조 정도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죠. 메타 플랫폼도 하고요. 오라클도 한다 그러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설비 투자를 해서 차입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차입금이 증가하더라도 수익만 나면 되잖아요. 수익만 나면 됩니다. 근데 수익이 실제로 나겠냐는 거죠. 수익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나 그 칩에 부품을 놓는 기업들은 어차피 데이터 설비는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속도전이잖아요. 인터넷 같은 거 모든 게 다 속도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검색 속도라든가 모든 걸 늦어버리면은 그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 이제 그런 나라가 그런 어떤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기업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건데 문제는 그걸 가져간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겠냐는 게 이제 싸움이겠죠. 설비 투자나 이런 걸 다 차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영란은행은 AI로 인해서 조정 가능성을 좀 언급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비디아나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이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설비투자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설비투자한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지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게 있죠. 수명주기 그렇죠? 수명주기가 많이 짧으면은 이것도 문제가 되죠. 설비투자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향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좀 더 계속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을 모습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이 점점 고점을 높이고 있죠. 그래서 뭐 다우 같은 경 보시면 이틀간 약간 눌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고점을 돌파했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제도 십자도지 모습을 보이다가 양봉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맥쿼리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언급을 하네요. 내년도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요. 내년도에 6천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을 걸치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순이익을 엄청 늘릴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시장의 공급 부족이 역사상 최악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HBM이 D램이 수직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D램을 수직으로 세워서 만들다 보니까 HBM이 뭐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반도체 칩이 생산될 때마다 HBM으로 안에 들어가는 D램 수요가 엄청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공급은 좀 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요는 그냥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딸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 드라이브.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시장을 끌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사실 시장의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제 근데 시장은 항상 6천을 가려면 이격이라는 게 벌려져야 되거든요. 그 이격이 얼마나 나올지 봐야겠죠. 지금도 코스피 보시면 이렇게 이격 벌리면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제가 이격 벌리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격을 벌리면서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거다라는 거. 6천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그냥 스트레이트로 뚫고 가도 돼요. 근데 기술적으로 그게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6천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건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6천을 가도 반도체 하나로만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나라 시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시장에 대한 목표치가 뭐 7,500, 5,500, 6,000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처음이면 내년에 6천 얘기는 물론 6천까지는 없었죠. 5천까지는 있었지만 6천 얘기는 없었고 7,500은 시간은 안 줬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안 준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이 고스피에 대해서 상당히 목표치를 높이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SBS CNBC에 나가서 이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나간 것은 단기성 자금이 영국계 자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11월 31일 날 2조를 판 외국인이 프로그램까지 3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매수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는 2,800억을 샀죠. 근데 그저께 같은 경우 프로그램까지 2조 3천억을 샀어요. 그 전날은 프로그램까지 6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요 나간 금액이 거의 다 들어오는, 요건 나간 금액이 거의 다 들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멈춘 것으로 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 외국인의 기환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근데 저는 3에서 5일 정도 봅니다. 3에서 5일 정도.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또 오늘 윗거래 만기. 오늘과 내일 까지 만약에 매수를 외국인이 감행한다면 외국인의 기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는 반도체에 몰렸다고 하네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제 보면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약간 눌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을 통해서 구글의 그 구글 TPU에 그렇죠 HBM 납품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새로운 강자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HBM 그 생산이 1위라고 하죠. 바뀌었다고 합니다. 1위로 그 뉴스가 며칠 전에 있었는데, 뭐 어쨌든 앞서건 뒤서건이 알아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만큼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